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한 이후로 이제 제가 IT 업종보다는 바이오 쪽이 수급이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쪽으로 전략을 세우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장이 어저께 폭락을 뭐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또 시장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9,913분이나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아마 혹시 안 보신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자 좀 보기 별로잖아요. 그래서 꼭 10,000명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장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막판에 뭐 장단기 금리차 또 역전 얘기가 나오면서 S&P 기준으로 1.9% 빠졌습니다. 다우는 1.7% 정도 빠졌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몸통이 긴 마지막까지 하락하면서 끝난 분위기라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어저께 조금 멀리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략이 일단은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애플도 2%나 빠졌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좀 하락을 겪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거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에요. 어저께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코스피 저항하는 부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전고점을 뚫고 갈 만한 뭐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G2에 관한 뭐 그런 움직임에 편승되어 있는 흐름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IT나 반도체 업종이 외국인 매수 때문에 선방하고 있지만 이 이유는 재고 관련 이슈가 있었고 뭐 본사 유통 단계에 있는 재고들은 많이 소진이 되었고 이제 본사에 있는 그 반도체 부품들에 의한 뭐 그런 재고들이 남아 있다는 이슈 때문에 어, 조금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 북한 이슈가 또 터지면서 어저께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삐끗하는 순간 코스피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기댈 공간이 유럽과 미국의 반도체 호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호황을 누르는 뭐 그런 거시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일단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중 무역 협상 분위기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IT 업종 매수가 주도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부분, 어떻게 올라갈 때 상기를 시켜드렸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터졌던 이슈가 북한이었어요. 북한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하면서 시간 외에 방산주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루가 바로 지나자마자 오늘은 트럼프가 대북 추가 제재를 다 철회하라. 그래서 북한 달래기로 해석되지 않느냐. 또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로서는 일단은 다행인 분위기인데 뭐 내용이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내용은 또 아니에요. 어, 하루 만에 일단은 철회한 것으로 보도는 됐는데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대규모 제재를 취소하는 수준 아니냐라는 현지 보도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자꾸 이 트럼프식 특유의 어떤 그 협상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쉽게 내주지 않죠. 트럼프는 뭐 워낙 그 영업 쪽에 뭐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자꾸 해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에는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뭐 확답을 하기는 어떻게든 뭐 확정을 내리기에는 아주 힘든 부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나마 기대할 언덕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3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현 상황은 조기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규모, 기존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4월 말 협상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증권가 레포트 같은 거 보면은 5월 달까지 이슈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죠, 여전히. 그래서 전망을 보시면 엇갈리는 뉴스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이슈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몰아가거나 또 이쪽으로 몰려져 있는데 반대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늘 안 좋다고 생각할 때도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왔었고요. 신경 쓸 게 많아요. 확실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덩치들이 싸우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국가들은 힘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는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주목받기는 어려워요.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연장될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사결의 윤곽은 5월, 6월. 그리고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 5월, 6월까지는 얼마나 씨름을 하겠습니까? 밀당도 할 거고.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친 상승보다는 경기와 실적 양호한 지역, G2겠죠. 그렇게 차별화가 나타난다면 한국이 선호될 여지는 낮다. 게다가 북한 이슈가 발목을 잡은 가능성이 또 커졌다.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또 북한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좋아 보이고요. 업종별 순환 장세가 연장될 전망인데, 분위기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이 무슨 말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잘 살펴보면은 분위기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업종에 어떻게 수급이 쏠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눈 뜨고 9시에 장 시작하고 올라가는 종목 보고 있으면은 결과는 뻔한 거죠.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2160, 그 다음에 2130, 2차로 염두에 두시고요. 어저께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호황기에는 이제 개인들이 소형주를 합니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리고 불안할 때 대형주를 하는 그런 완전 반대로 하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는 정말로 대형주,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형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바뀐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뒤에 종목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슈 하나하나에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시황이, 삼성전자 이 차트를 보시면 2018년 1월 이후로는 거의 사실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거의 뭐 100%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상하관계 1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것이 일단 증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IT 반도체 시황이 관건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애플 목표 주가 상향 전망이 내용이 괜찮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슈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버텨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주봉으로 보시면, 약간 일봉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뒤에 뭐지? 마찬가지구나.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일단은 기준은 44,300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이라고 봅니다. 44,300원.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좀 예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자로 긋는다고 보시면은 이탈했을 때, 다시 상승 기조에 왔을 때, 또 이탈했을 때 여러 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개가 있죠. 지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었을 때 지지하는 선은 44,300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이드를 잡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투자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이번 주에 8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IT 대형주의 수급이 몰려있는 모습이었고요. 기간이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개인은 대형주를 다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업종별 수익률로 보면은 IT 반도체, 자동차, SL 포함한 자동차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업종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주도 있었고 증권주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 너무 업종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는데, 외국인이
시장에 지금 8천억 이상의 또 순매수세를 유지한다고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기전자 업종을 추가적으로 담기에는 많이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더 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조업 쪽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통신업과 의약품 쪽에 좀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맵신 우리 파맵신도 사실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파맵신도 수익 많이 나셨다가 제 실종 사건 이후로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항체 신약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야예요. 뭐 그런 분야가 뭐 그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은 이번에 그 팩사백하고 플러스 알파 팩사백으로는 안 되고 그냥 기존의 암치료제로도 안 되니까 이 팩사백과 기존의 암치료제를 가지고 병용하는 이 신라젠의 이 요법이 이슈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이 옵디보를 병용 투여하는 이 내용들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바닥권 이후에 공매도 사그라지면서 원형 바닥형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동안 눈치만 보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라젠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 놓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해서 요 1, 2만 원대에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중항체 이슈가 터지면서 엄청 올랐습니다. 암세포가 아무 그 세포나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두 번째까지 공격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해외 신약 기술 개발 수출하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망한 회사죠, 사실 사업 모델은. 그래서 많이 처음부터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 힘든 기간 동안을 버티기가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가니까 사실은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꺾이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바이오 업종이 세력으로 조금만 이슈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성 TNS입니다. 제가 어저께 살짝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 이슈죠. 아무래도 2차전지 제조장비 업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유망산업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분리막 생산을 주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라인 설비는 일본에 그 제2모 회사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부분이 있고요. 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해결이 되면서 모 펀드에서 아주 큰 비중으로 담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붐 타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은 겁니다. 잠깐만, 이 내용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일무이한 분리막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지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2차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30% 낮은 가격과 빠른 납기가 강점이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코팅 및 자동차 변속기 아이템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회계 처리 안정화된 부분이 법인이나 뭐 자산운용사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매출액도 많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숫자로 좀 보시면 2015년 이후로 16년, 17년까지 성장을 하다가 18년에 마침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죠. 영업이익 쪽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낮아졌고 유보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내용이 아주 좋고요. 조용히 혼자 알고 있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같이 오르지 않을까. 사실 단기간에 승부를 보긴 힘들지만 뭐 이슈화를 한번 타면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성 TNS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쉽게 봤었는데 갈수록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아마 현금화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또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방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